자, 반갑습니다. 베트남 조신혜입니다. 오늘은 베트남 여자 문신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일단 베트남에서 문신은요, 한국의 인식과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. 오히려 시골이면 더 보수적이기 때문에 시골 출신의 여자가 문신? 이거는 가당치도 않고요. 대도시에서도 정상적인 베트남 사람이라면 뭐 교육이 좀 어느 정도 되고 안정적인 집안 혹은 상류층이라면 그 문신 있는 여자를 기피하고 뒤에서 흉을 봅니다. 뭐 그러면 이거는 네 생각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, 저는 좀 제가 경험한 거 위주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실제로 제가 겪은 일을 한번 경험해 보자면, 저는 베트남에서 여자를 그래도 좀 여러 명 만나봤거든요. 그리고 그 중에 문신 있는 여자도 좀 몇 명 됐어요.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여자 고향에 간 적이 있는데, 옆집 아줌마가 시골이다 보니까 엄청 보수적이고 딸을 기르던 분이었어요. 그리고 딸이 좀 나이가 이제 고3이었거든요 그때 당시에. 그러니까 내년에 바로 성인이 되는 거였죠. 근데 이제 이분들은 한국 사람을 처음 본 거예요. 완전 시골이니까. 근데 제가 이제 싹싹하게 좀 하니까 좀 제가 마음에 들었었나 봐요. 그래가지고 저한테 이제 따님을 좀 소개해주고 싶은 그런 눈치였거든요. 근데 이제 그 아주머니랑 저랑 이제 단둘이서 얘기를 할 때가 좀 있었어요. 근데 이제 그때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. 제가 같이 간 친구가 좀 문신이 있었는데, 너 저 여자애 너 친구 어디에 문신이 있는 건 알고 있니? 혹은 그 친구 성형한 건 알고 있니? 그러니까 그 아줌마 입장에서는 저를 좀 걱정을 하신 것 같아요. 그리고 딸이랑도 좀 엮어주고 싶고, 그러니까 쟤 문신도 있고 성형도 한 애야, 좀 조심해, 이런 식으로 좀 말을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.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저보다 더 오래 본 친구가 이제 그 친구잖아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지인인데도 저한테 좀 조심을 해라, 이런 식으로 말을 해준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그런 식으로 말해준다는 것 자체가 이들 베트남 사람한테도 문신이라든지 혹은 성형이 그렇게 막 마냥 좋게 인식이 되고 있는 건 아니라고 느껴집니다. 그리고 특히 뭐 시골이라면 이게 더 심하다고 했잖아요. 그게 왜 그러냐면, 우리 8, 90년대에 시골 생각하시면 돼요. 시골에 어때요? 우리 옛날에는 뭐 대부분 그 한 부락에 가족이나 친척들이 다 살고 있기도 하고, 가문 대 가문으로 서로 다 알고 지내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그 집안의 여자 평판, 특히나 뭐 누구 딸이 어디 문신했대, 뭐 어디 뭐 했대, 뭐 남자를 이렇게 만났대, 뭐 이런 소문이 사실상 거의 다 돌거든요. 그리고 그런 걸 엄청 신경 쓰기 때문에 문신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 금기를 깨버린 거예요. 그리고 여기서도 문제가 발생합니다. 그 금기를 깨버릴 정도의 성격이면 성격이 매우 고집이 세거나 아니면 반항기가 엄청 심한 겁니다. 아니면 진짜 집에서 내놨거나. 그리고 그런 딸을 그냥 둔 집안도 사실 문제가 좀 있는 거죠. 그리고 이런 여자들, 특히나 문신 그렇게 하지 마라, 부모님이 하지 마라, 뭐 혹은 그 일가 친척들이 하지 마라 하는데도 이렇게 하는 여자들은요, 자기 고집이나 반항심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여자한테 뭐 정조나 성적인 뭐 일편단심 이런 거를 이 여자들이 고려할 것 같나요? 이 여자들은요 그냥 자기 내키면 하는 애들이에요. 그리고 뭐 정조 이런 거는요 교육도 안 돼 있고 개나 줘, 약간 이런 타입들이에요. 그러니까 일단은 그냥 피하세요. 손 뭐 두 마디만 하면 괜찮다 뭐 이런 거 없습니다. 그냥 문신하면 일단 걸으세요. 왜냐면 그거를 알고 문신인데도 무슨 사연이 있지 않을까, 이러지 않을까 하고 그걸 알아가는 과정에 쓰는 에너지와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 비용이 훨씬 더 부담이 되고 소용이 없습니다. 그리고 이런 애들은 자기가 원하면 저지르고 자기가 그냥 필요하면 뭐든지 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일단 그냥 걸으세요. 그리고 제가 국제결혼을 생각하는 남자분들이 여자에 그냥 홀려가지고 뭐 작은 문신은 괜찮아, 혹은 뭐 의미가 있는 문신은 괜찮아 하고 막 자기 위로를 하는 남자분들을 많이 봤거든요. 근데 문신 해놓고 이 여자가 그 문신에 대한 이야기를 꾸며내는 거, 혹은 한국 남자, 자기가 만났던 남자가 그 문신을 싫어한다면 이 여자가 그 문신에 대해서 핑계대는 거, 혹은 어떤 말이든 이야기든 지어내는 거, 이게 무슨 뭐 얘네한테 힘든 일이라고 생각하세요? 얘네한테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. 제가 또 경험해본 다른 친구는요, 그 문신이 한 10cm, 15cm 되는 문신이었는데 자기는 의미가 있는 거래요. 자기 뭐
그러니까 내가 이게 뭐냐, 왜 문신했냐 그랬더니 자기는 뭐 그렇게 막 생각 없는 여자가 아니고 이게 뭐 의미가 있어서 한 거래요. 뭐 자기 엄마 이름을 했다나 실제로 보니까 근데 엄마 이름이면 자기 엄마 이름을 새겨야 되잖아요. 근데 그냥 맘 뭐 이런 식으로 써 있었어요. 엄마 그냥 이런 식으로.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자기 엄마를 새긴 게 아니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가 임신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새겨놓은 거였습니다. 엄마가 됐다 이거죠. 그러고 나서 그거를 이제 자기 딴에는 애를 뱄었으니까 그 의미를 그냥 깊게 해서 새겨낸 거였는데 나중에 이게 남자를 만나보면 무조건 문제가 되거든요. 임신했던 거든 뭐 그런 거든. 그러니까 의미를 포장을 하더라고요. 그렇게 자기는 엄마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. 이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세요? 한국 남자를 만나봤거나 문신으로 남자랑 고생 좀 해본 애들은 웬만한 핑계 다 만들어놨습니다. 그리고 이거를 거르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. 그래서 마음 그냥 독하게 먹으시고 그게 작은 거든 뭐 의미가 있든 뭐 어디든 그냥 일단 거르세요. 왜냐면 한국 남자가 그거 분별 못합니다. 그리고 문신을 한다는 것 자체가 한국과 마찬가지로 나쁜 의미고 여기서 그 시선을 감당하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나쁘면 나빴지 절대 좋게 보는 사람 없습니다. 그리고 만약에 내가 사귀다가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게 됐다. 저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좀 있거든요. 보이는데 뭐 완전 노출한 부위가 아니라 좀 뭐 옷을 간단한 걸 입으면 가려지는 뭐 그런 부위에 한 여자들도 있어요. 근데 내가 사귀고 나서 그걸 알게 될 수도 있잖아요. 그러면 엄청 방어적으로 접근하세요. 일단 문신을 했다는 것 자체에서 제가 말한 대로 보통 애가 아닙니다. 그리고 문신을 했을 때 몇 살 때 했는지 그 시기에 왜 했는지 그리고 문신을 하고 어떤 일을 했는지 이런 것들 꼭 따져보세요. 그리고 웬만하면 이 부분을 거르기가 힘드니까 웬만하면 처음부터 그냥 아예 없는 여자를 고르시고 유혹을 뿌리치고 성공적인 국제결혼 혹은 성공적인 베트남 여자를 고르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